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죠. 성공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지속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험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연예인과 회사 사이의 전속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장기적이고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런 관계를 끝내는 것도 쉽지 않죠.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전속 계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라고 하지만 편의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전속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은 회사라는 일정한 장소에 출근해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일정들에 맞추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혼자서 이런 스케줄을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겠죠. 여기서 매니지먼트 회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회사가 연예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좋은 출연 기회를 만들고 또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연예인은 음악이나 연기 같은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회사는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활동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면서 사업을 유지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은 음악, 연기, 방송에 집중하고 회사는 연예인의 스케줄 관리와 새로운 수익처 확보에 집중하는 이러한 방식에는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전속 계약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 정형화되어 있는 아이돌 가수에 관한 전속 계약 사례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갑이고 연예인이 을이라는 위치로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처음 전속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관계가 대등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연습장 제도를 보면 대개 가수, 연기자, 방송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가고 데뷔하면서 전속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곤 하는데 이러한 연습생 데뷔 연예인까지의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은 철저히 회사를 통해 선별되고 관리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관해서 협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선발 과정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습생부터 데뷔시까지, 아니 어쩌면 데뷔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까지도 연예 활동의 준비와 또 직접적인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회사가 연예인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수의 멤버로 이루어진 아이돌 가수의 경우에는 합숙 훈련하는 경우 숙소 비용, 연습 비용, 어느 정도의 식비까지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방송 출연을 위한 메이크업 비용, 의상 비용, 또 이동을 위한 교통비와 매니저 월급까지도 대개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죠. 성공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지속하는 겁니다. 수익이 나게 되면 가장 먼저 선투자한 비용을 공제하고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 드디어 소속 연예인과 수익을 나누게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정산 받는 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정산받은 것이 있다는 것은 회사의 투자금이 모두 공제되고 흑자로 돌아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동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회사와 연예인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에 가깝습니다. 회사는 돈을 투자하고 연예인은 시간을 투자하며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높은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가 깨지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고민이고 연예인 입장에서는 계약 조건이 좀 불공정하지 않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가 전속계약을 맺는 이유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속계약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